안녕하세요. GCN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 김장희 권사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지난 9.11 테러 참사 현장에 어린아이의 손을 꽉 움켜쥔 여자의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아이 엄마의 시신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지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아름다운 예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친교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한식 상차림과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식 상차림과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본 교회도 해외에서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접대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양의 식사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식사는 꼭 밥과 반찬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먹지만 서양의 식사에는 주식과 부식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단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서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 주가 되는 주식 요리와 후식 요리로 구별되어 차례대로 음식이 나옵니다. 또 음식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스푼, 포크, 나이프가 있지요. 양식은 각 나라별로 코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나오는 순서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샐러드의 경우 메인 요리 전에 혹은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친교실에서는 해외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양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본교회에서는 주로 6코스로 접대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돋우기 위한 요리인 에피타이저로 시작해 숲, 샐러드, 메인 코스, 디저트, 차와 음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 요리일 경우 요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개인 메뉴판을 준비해 드리므로 음식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합니다. 나이프와 포크는 보통 3개씩 준비해 드리고 있으며 그 이상 나올 때는 요리가 나올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세팅해 드리며 나이프는 칼날이 안쪽을 향하게 놓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바깥쪽부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식사 중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양쪽으로 벌려두고 식사가 끝나면 한쪽으로 나란히 놓아둡니다. 냅킨은 코스 요리가 들어올 때 펴서 반으로 접은 뒤 무릎 위에 올립니다. 입을 닦을 때는 내 귀퉁이를 이용해서 닦으시면 되고요. 식사 후 식탁 위나 자리에 접어서 놓아두셔도 됩니다. 빵 접시는 왼쪽에, 물잔은 오른쪽에 둡니다. 빵을 드실 때는 한 입 크기로 떼어서 먹습니다. 빵 접시 위에는 버터 스프레더와 잼이나 버터를 놓는데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식성과 취향에 따라 식사법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 특별식이라고 하여 개인의 식성에 맞춰 따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음식법인 코쇼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정결한 음식으로 먹어야 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인데요. 음식의 형태보다는 재료를 선택하고 다루는 법입니다. 특히 육류와 유제품은 섞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섭취 후 위장에서 섞이지 않도록 고기를 먹은 후 서너 시간 후에 유제품을 섭취를 합니다. 모든 그릇, 주방용 식기, 도구, 요리기구, 싱크대, 그릇 보관함까지다도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도식은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금기하고 있으며 힌두식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 분들을 위해 육식을 피하고 식물로 만든 음식을 준비해 드리기도 하며 특정한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을 위해 메뉴를 선정하고 준비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접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손님이 오시면 좌석으로 안내해 드린 후 의자를 빼드립니다. 소지품은 손님 좌석 뒤에 두거나 여쭈어본 후 별도로 보관해 드립니다. 음료 및 식사 접대는 손님의 오른편에 서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접대할 때는 항상 미소 띤 얼굴로 밝고 상냥하게 말합니다. 음식을 치울 때도 손님의 오른편에서 치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접대할 때 그릇에 물기가 없도록 항상 확인한 후에 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한 번 놓은 다음에는 다시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접대할 때는 테이블별로 중요 손님, 연장자, 여자 손님 순으로 하되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아이 먼저 서비스합니다. 오른손으로 음식이나 컵 등을 놓을 때 왼손으로는 한복을 살짝 받쳐서 잡도록 합니다. 봉사는 2인 1조로 하되 한 분은 쟁반을 드시고 한 분은 접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항상 손님을 살피어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물잔의 물은 항상 7부 정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드려야 하며 물을 따를 때는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손님이 보는 앞에서 남은 잔여물을 접시에 모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접대 전에 미리 손님의 식성과 취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접대 후에는 손님의 식성, 취향 등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에 기억하며 접대하면 손님에게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며 서양 식사 예절을 배워보겠습니다. 서양 식사 예절의 기본 수칙 10가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사 시에 얼굴 또는 머리를 만지거나 다리를 포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식탁에 놓여 있는 나이프와 포크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놓은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셋째, 포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 잡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바닥에 떨어진 나이프나 포크는 줍지 않습니다. 떨어진 도구를 교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손에 쥔 나이프와 포크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요리를 다 먹은 후 나이프와 포크는 나란히 접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일곱째, 냅킨을 수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냅킨은 테이블을 둘러보고 모두가 자리에 앉고 난 후 무릎 위에 펼치도록 합니다. 8째, 언제나 왼쪽은 빵, 오른쪽은 물을 기억하세요. 9째, 빵과 에피타이저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메인 요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나이프로 빵을 썰지 마세요. 기독교 문화인 빵은 종교적인 성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이프로 썰지 않고 반드시 손으로 떼어 먹습니다. 오늘은 양식 상차림과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신방을 받을 때 간단한 다과상 많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다과상을 차리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양희수 집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과상 차리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격식에 맞춰 정성껏 차린다면 그 마음이 받는 분께도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해보시죠. 네. 먼저 준비된 매트를 예쁘게 놓으시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예쁘게 배운 냅킨이네요. 네, 저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네. 차를 놓으실 때는요, 손님의 정중앙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일 경우에는 커피 프린기를 따로 준비해드리면 되겠죠? 네. 음료는요, 컵에 7부나 8부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네. 손님의 오른쪽 위쪽에 놓는 것이 드시기에 편하시겠습니다. 네. 항상 접대할 때 겉에 물이 안 묻어 있도록 준비해야겠죠? 네. 포크는 다과 접시 위에 놓기도 하고요. 네. 옆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도 합니다. 네. 과일이 참 고우네요. 네, 제철 과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오늘은 특별히 딸기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색깔별로 이렇게 예쁘게 한 입 크기로 하니까 좋네요. 다음에 다과네요. 네, 쿠키는 과일 옆쪽으로 드시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예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과상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니 마음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는 것이지요. 가령 적극적으로 앞서 일하는 사람을 미움의 눈으로 보면 들렌다 인정받고자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헌신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가족을 대하듯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장의 권사였습니다.